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지은은 갑자기 손목을 붙잡혔다. 그 손은 민지의 것이었고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제발 나랑 사귄 척 해줘. 빚을 갚아줄게. 그 순간 지은의 삶은 뒤집혔다.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가짜 관계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진짜가 되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28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안정된 직장, 멋진 아파트, 그리고 가족의 기대. 하지만 속으로는 공허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왔다.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사회는 여전히 동성애를 낯설어했다. 지은은 그저 일상에 매달려 살았다. 그날 지은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갑자기 한 여성이 다가왔다. 민지였다. 26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그래픽 디자이너.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요. 갑자기 이러는 거. 하지만 당신이 필요해요. 민지의 말은 절박했다. 그녀는 최근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고 가족의 압박으로 결혼을 강요받고 있었다. 가족이 나를 포기하려 해. 동성애자라고 밝히면 더 나빠질 거야. 당신과 사귀는 척하면 시간을 벌 수 있어. 대신 빚을 갚아줄게. 제발. 지은은 처음에 거절하려 했다. 왜 낯선 사람의 삶에 끼어들어야 하나? 하지만 민지의 눈빛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 안에 숨겨진 고통이 지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좋아, 해보자. 지은의 대답은 임펄시블이 나왔다. 그들은 곧 가짜 커플이 되었다. 주말 데이트, SNS 사진, 가족 모임에서의 연기.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다. 하지만 지은은 점점 민지에게 끌렸다. 민지의 웃음소리, 그녀의 자유로운 생각, 그리고 밤늦게까지 나누는 대화. 너는 왜 이렇게 살아? 가족 때문에.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엄마 아빠는 나를 완벽한 딸로 보고 싶어 해. 동성애. 그건 상상도 못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하지만 숨기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려. 그들의 관계는 가짜에서 진짜로 변해갔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빚에 얽매여 있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돈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늘렸다. 이게 끝나면 우리는 각자의 길로 가자. 민지의 말에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왜 이 관계가 끝나야 하지?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지를 사랑하게 되었다. 가족의 압박이 시작되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요즘 누구 만나?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지은은 민지를 언급했다. 친구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의심했다. 여자친구. 그게 무슨 소리야? 사회의 시선도 따가웠다. 회사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 씨, 요즘 여자랑 너무 붙어 다니네. 지은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녀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이 사랑이 옳은가? 가족을 실망시킬 수 있는가?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가족은 빚을 이유로 그녀를 압박했다. 빨리 결혼해. 남자 만나. 민지는 지은과의 관계를 숨겼다. 하지만 지은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마음도 변했다. 지은아, 나도 너 좋아해. 하지만 이건 가짜잖아. 민지의 말은 모순적이었다. 그녀는 지은을 사랑했지만 빚과 가족 때문에 도망치고 싶었다. 첫 번째 대립이 일어났다. 지은이 민지에게 고백했다. 이제 가짜 아니야? 진심이야. 민지는 놀랐다. 안 돼. 나는 빚 갚고 끝낼 거야. 그녀는 지은을 밀어냈다. 지은은 상처받았다. 왜 그녀는 떠나려 하는가? 이 관계의 대가가 너무 컸다. 지은은 밤새 울었다.
그녀의 결정이 잘못된 것인가? 민지는 집으로 돌아가며 후회했다. 그녀는 지은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다. 빚은 여전히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미안해, 지은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 선택이 그녀를 더 깊은 고통으로 이끌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서 민지의 문자를 받았다. 오늘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어제의 고백 후 민지가 어떻게 나올지 불안했다. 그들은 서울의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바람이 불고 강물이 반짝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내 말 진심이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 없인 안 돼.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 가족 때문에.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인 시골 출신이었다. 동성애는 금기였다. 민지의 아버지는 그녀가 결혼하지 않으면 유산을 주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빚을 갚기 위해 그 돈이 필요했다. 지은도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자랑스러워해. 하지만 이 사실 알면 그녀의 어머니는 교회 장로였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지은은 숨쉬기 힘들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사랑하는데 지은의 말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그 순간 관계가 깊어졌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민지의 빚 청구서가 도착했다. 5천만 원 후 그녀는 지은에게 말하지 않고 더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다. 지은은 민지의 피곤한 모습을 보고 걱정했다. 왜 이렇게 무리해?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빚 갚아야지. 우리 관계 끝내기 위해. 그 말은 지은을 찔렀다. 민지는 여전히 이 관계를 일시적이라고 생각했다. 사회적 압력이 커졌다. 지은의 회사에서 루머가 돌았다. 지은 팀장, 여자랑 사귄데 동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내적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이 사랑이 나를 파괴할까? 그녀는 일기장에 썼다. 하지만 민지를 포기할 수 없었다. 민지는 가족 모임에서 압박을 받았다. 민지야, 남자친구 없어? 나이 차면 늦어.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다. 민지는 지은을 생각하며 대답을 피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화를 냈다. 빚 갚고 결혼해. 아니면 집에서 나가. 김민지는 울면서 집을 나왔다. 그녀는 지은에게 달려갔다. 지은아, 나 어떡해? 그날 밤 그들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지은은 민지에게 제안했다. 함께 빚 갚자. 나 도와줄게. 민지는 고마워했지만 부담스러웠다. 이게 옳아? 내 삶까지 망칠 수 있어. 그녀의 도덕적 딜레마가 시작되었다.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민지는 갈등했다. 첫 번째 배신이 일어났다. 민지는 지은 몰래 옛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남자였고 민지의 가족이 소개한 사람이었다. 결혼하자. 빚 갚아줄게. 그의 제안에 민지는 흔들렸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이 우연히 알게 되었다. 민지야, 그게 무슨 짓이야?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울며 사과했다. 미안해. 가족 때문에. 지은은 상처받았다. 나 믿지 않아. 이 사건은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지은은 민지를 용서했지만 불신이 싹텄다. 민지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후퇴할 수 없었다. 빚은 여전히 그녀를 쫓아왔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자신의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고려했다. 엄마, 나 동성애자야. 연습하며 미러 앞에서 말했다. 하지만 두려웠다. 사회의 정죄가 그녀를 압박했다. 이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커. 지은은 생각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지은을 사랑했지만
떠나야 할지 고민했다. 며칠 후 지은과 민지는 다시 만났다. 분위기는 어색했다. 지은이 먼저 말했다.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하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카페에 앉아 서로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가족을 포기할 수 없어. 민지의 말에 지은은 아팠다. 나도 그래?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아?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었다. 최근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부결되었다. 지은은 그 소식을 보며 절망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범죄자야. 민지는 대답했다. 아니,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들은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곳조차 안전하지 않았다. 온라인 혐오가 만연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했다. 지은아,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지은은 민지를 소개했다. 친구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눈치챘다. 여자친구. 그게 말이 돼. 어머니의 반응은 격렬했다. 너 미쳤어. 가족 망신이야.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녀의 내적 충돌이 폭발했다. 엄마, 나 사랑해. 하지만 어머니는 떠났다. 민지의 상황도 악화되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빚 독촉을 받았다. 민지야, 결혼해서 돈 벌어. 민지는 지은에게 도움을 청했다.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지은은 주저했다. 빚 갚고 나면 우리 끝나는 거.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 순간 그들의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두 번째 대립이 벌어졌다. 지은이 민지의 배신을 다시 언급했다. 그 남자 만난 거 잊을 수 없어. 민지는 변명했다. 가족 압박 때문에. 하지만 지은은 화를 냈다. 그럼 나 버릴 거야. 민지는 울었다. 아니, 하지만 선택해야 해. 그녀의 도덕적 갈등이 깊어졌다. 사랑 vs 가족. 지은은 회사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루머 때문에 상사가 불렀다.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 주면 안 돼. 지은은 억울했다. 내 사랑이 왜 문제야? 그녀는 퇴근 후 민지에게 달려갔다. 우리 함께 싸우자. 민지는 동의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그들은 함께 계획을 세웠다. 빚을 갚기 위해 지은의 저축을 쓰기로 했다. 이게 우리 미래야. 지은의 말에 민지는 감동받았다. 하지만 이 결정은 새로운 문제를 가져왔다. 지은의 가족이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돈 어디 썼어? 그 여자 때문이야. 지은은 부정했다. 하지만 거짓말이 그녀를 괴롭혔다. 민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지은아, 미안해. 내 삶까지. 그녀는 떠날 결심을 했다. 하지만 지은이 붙잡았다. 가지마. 이 순간 그들의 사랑이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온라인에서 그들의 사진이 유출되었다. 혐오 댓글이 쏟아졌다. 변태들. 이지은은 공황에 빠졌다. 민지도 피해를 입었다. 그녀의 작업실에 협박 편지가 왔다. 동성애자, 사라져.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끝내자. 이게 나아. 이지은은 절규했다. 아니야.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흔들었다. 민지는 떠나려 했지만 지은의 눈물이 그녀를 멈췄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지은은 깨달음을 얻었다. 사랑은 희생이야. 하지만 그 희생의 대가가 그녀를 파괴할지 몰랐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터였다. 위기가 절정에 달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다. 지은아, 그 여자랑 헤어져. 아니면 나 너 포기할 거야. 이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왜 이해 못해? 어머니는 화를 냈다. 사회가 안 봐줘. 너 불행해질 거야. 이 대화는 지은의 마음을 찢었다. 가족 vs 사랑. 그녀의 내적 투쟁이 극에 달했다.
민지의 가족도 움직였다.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왔다. 민지야, 집으로 돌아와. 결혼 준비해. 민지는 거부했다. 아빠, 나 사랑하는 사람 있어.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여자. 미쳤어. 그는 민지를 때리려 했다. 민지는 도망쳤다. 그녀는 지은의 집으로 갔다. 지은아, 도와줘.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위로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지은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빚 독촉이 계속되었다. 채권자들이 문을 두드렸다. 돈 갚아. 민지는 공포에 떨었다. 지은은 자신의 돈을 모두 털어 빚을 갚았다. 이제 자유야. 하지만 이 희생은 지은을 빈털터리로 만들었다. 사회적 반발이 커졌다. 회사에서 지은은 해고되었다. 이미지 문제야. 그녀는 절망했다. 이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민지는 미안해했다. 내 탓이야. 하지만 지은은 안았다. 아니, 우리 탓 아냐. 사회 탓이야. 이 순간 그들의 유대가 강해졌다. 세 번째 배신이 일어났다. 민지가 몰래 가족과 만났다. 결혼할게. 하지만 지은과 헤어지지 않을게. 가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택해. 민지는 압박에 굴복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거짓말했다. 오늘 늦게 올게. 하지만 지은이 따라갔다. 민지가 남자와 만나는 걸 봤다. 민지야. 지은의 외침에 민지는 놀랐다. 미안해. 이게 마지막이야. 민지의 말은 지은을 배신감으로 가득 채웠다. 왜 또? 지은은 울부짖었다. 민지는 설명했다. 가족 유산으로 빚 갚아. 너 도와준 돈 돌려줄게. 하지만 지은은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이야. 라고 소리쳤다. 이 사건은 관계를 파탄으로 몰았다. 지은은 홀로 남아 반성했다. 내 선택이 잘못됐나? 그녀의 도덕적 딜레마가 깊어졌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한 게 옳은가? 민지도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지은을 사랑했지만 현실이 그녀를 밀어냈다. 떠나야 해. 민지는 결심했다. 하지만 식탁에서 지은의 편지가 기다렸다. 민지야, 나 없이도 행복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깨달음이 시작되었다. 이 사랑 포기할 수 없어. 그녀는 가족에게 대항했다. 아빠, 나 동성애자야. 받아들여. 아버지는 화를 냈지만 민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사회적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친구들이 지지했다. 너희 응원해. 하지만 여전히 어려웠다. 지은은 새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지는 동의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불안정했다.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지은의 어머니가 재방문했다. 지은아, 미안해. 생각해봤어. 어머니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천천히 이해할게. 이 순간 희망이 싹 텄다. 하지만 민지의 선택이 모든 걸 결정할 터였다. 마지막 대립이 벌어졌다. 민지가 지은에게 말했다. 나 떠날게. 내 삶 돌려줄게.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이제야 안정되는데.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내게 짐이야? 가족, 사회, 모든 게 그녀의 내적 갈등이 절정이었다. 사랑하지만 희생을 강요할 수 없었다. 지은은 붙잡았다. 가지마. 함께 싸우자.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이게 나아. 그녀는 짐을 챙겨 떠났다. 지은은 무너졌다. 그녀의 삶은 텅 비었다. 왜 그녀는 떠났을까? 지은은 매일 자문했다.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괴롭혔다. 민지는 혼자 살기 시작했다. 빚은 갚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그녀는 지은을 그리워했다. 내 선택이 옳았나? 가족은 그녀를 받아들였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아빠,
나 불행해.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내 선택이야. 지은은 회복을 시도했다. 새 직장에서 일하며 동성애자 모임에 참석했다. 나 혼자서도 살았하지만 민지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깨달음이 왔다. 사랑은 자유야. 강요할 수 없어. 몇 달 후 우연히 만났다. 서울 거리에서 민지가 먼저 말했다. 지은아, 미안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왜 떠났어? 민지는 설명했다. 내가 더 나은 삶 살게 하려고. 하지만 지은은 너 없인 안 돼 라고 말했다. 그들은 재회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가족의 수용이 점점 늘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민지를 초대했다. 천천히 알아가자. 사회도 변하고 있었다. 동성 결혼 운동이 활발해졌다. 하지만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싸웠다. 우리 계속할 수 있을까?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대답했다. 시도해보자. 그들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사랑의 대가로 그들은 많은 걸 잃었지만 얻은 것도 있었다. 자유와 진실. 이야기는 끝나지만 질문이 남는다. 사랑을 위해 가족과 사회를 대적하는 게 옳은 선택일까?